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5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4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병인년, 계사월, 갑술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갑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갑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갑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갑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갑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갑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갑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갑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갑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갑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유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인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양목, 간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굉장히 큰 나무라고 봤고요. 다자란 성목이 되게 되면 이 나무는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는데, 자,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고, 또는 목분비회라고도 합니다.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한 나머지 간목이 존립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 섣불리 경금이라고 하는 칠사를 들이대게 되면은 목은 간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경금은 간목을 극하게 되니 간목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일단 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도와줘야 되고, 또 4월이라고 하는 원령의 특성을 보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죠. 4, 5미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줘야 된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수가 있어서 수로서 목을 생하고, 즉 수생목하고 수극화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개수를 이렇게 취용하게 된다. 그래서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갖다가 식혀주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중요한 건 간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간목의 기력을 갖다가 활력을 갖다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간목의 생기를 얻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간목의 수기를, 여기서 물의 기운이 아니라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기를 갖다가 바깥으로 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4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하면 화다수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화가 너무 왕한 경우에는 목만 약한 것이 아니라 수도 같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갖다가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화가 뭐 있으냐 없느냐,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차피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하고 화를 억제시켜 준과 동시에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얻어서 이 수를 생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해서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경금을 쓴다. 나머지 또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하게 되는데, 화가 너무 많아, 사주가 예를 들어서 수도 없고 금도 없고 사주 전반이 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종격으로 볼 수 있죠. 기명, 종악격이라고 하죠. 종악격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염상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토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 마른 땅 조토가 많다라고 하면 재성이긴 하지만 역시나 설기가 과다해서 많은 식상과 재성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 전체가 화로 이루어지게 되면 일간을 버리고 종악격이 돼서 염상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분석할 때 일간이 어떤 일간인지, 그리고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구성 또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용신은 그렇다고 하면 과연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상휴수 또는 왕상휴수사라고도 하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안에는 5가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왕세, 왕상휴수를 보는 것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이 왕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식체관을 주로 용신으로 쓰게 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주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를 용신으로 치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는 그냥 글자 8글자가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세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열, 한난조습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습도와 온도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왕세를 보는 용신법이 주로 이제 억부용신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열을 보는 용신법은 조후용신법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 중요한 개념인데,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사화는 양화가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헛갈리실 수 있는데, 오화가 양이고 사는 음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거는 체음용양이라고 합니다. 체음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화는 음이 되는 것이고 본시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인데, 사화의 본기는 병화가 되는 것이고, 오화의 본기는 뭐가 되죠? 정화가 된다. 그래서 본기에 따라서 사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쓰는 것이고,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목이 양화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생화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다? 양목이 양화를 받기 때문에 식신이 되는 것이고, 사주의 격을 논할 때는 역시나 이거는 신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요것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봉기 말씀드렸던 병화라고 있는데,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 이거는 견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이거를 이제 편제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거를 갖다가 식신격으로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중에 있는 무토는 격이나 용신으로 쓸 때 이 사중무토는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격? 이거는 편제격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천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참을 수 있습니다. 중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관 격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토 경금이 투출을 하거나 경금 병화가 투출을 하거나, 또는 무토 병화가 이렇게 같이 투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보다는 중기보다는 본기가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은 격은 몇 가지? 3가지. 편제격, 편관격 또는 식신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원령 스스로를 갖다가 격을 잡으면 식신격이 되는 것인데,
4월이라고 한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됩니다. 화가 4월이 되게 되면 여기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목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병지가 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 목은 병사묘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식신격의 설기, 태과 또는 설기, 과다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설기, 태과, 설기, 과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해지게 되면은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설기를 해서 일간이 더욱더 약해진다.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나무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뜨거운 열기를 받게 되면 나무라든가 풀이 다 시들고 이렇게 되죠. 오래되면 이제 나무라든가 이제 풀들이 고사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렇게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먼저 뭘 필요로 합니까? 물을 얻어서 간목을 생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수생 목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것만 아니라 수는 화를 극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좋다. 인성은 개수도 있을 수 있고요. 임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면은 같은 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뭐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간목 입장에서 개수를 얻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간목 입장에서 4, 5, 묘월에 수를 쓸 경우에 저 개수는 우리가 설명할 때 우로수라고 설명을 하고요. 임수는 대해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고, 임수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강호수와 또 같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길러다가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가 임수보다는 좀 더 좋다. 단 개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수라도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월은 수가 여기 또 절지가 돼서 수도 같이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저 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신금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간목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인성인 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하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야 되면서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간목을 생하고 뜨거운 열기를 조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간목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겠습니다. 양목이 되겠고요. 자, 양목인 간목, 우리가 대림목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떤 나무냐? 크고 단단하고 하늘을 향해서 향천성이라고 하죠.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아주 큼직한 뭐 소나무, 전나무 뭐 이런 나무를 대림목이라고 해서 간목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음목도 있을 것입니다. 음목은 을목이라고 하고요. 을목은 회목이라고도 하고요. 또 넝쿨식물 같은 것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간목은 단단하고 크고 굵직굵직한 아름드리 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작고 아담하고 잘 휘어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은 을목은 그냥 화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초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장미도 해당이 되고, 갈대도 해당이 됩니다.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이때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는 것이다. 참나무와 갈대를 이렇게 비유하자면, 참나무는 간목, 갈대는 을목, 이렇게. 참나무는 바람에 더 튼튼할 것 같은데 큰 바람, 즉 간목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간목은 부러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갈대는 부드러워서 금방 뜯겨 나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바람을 잘 타는, 시류를 잘 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일간들은 좀 고지식하고 조금
뻣뻣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 되게 온정 있어 보이고 부드럽고 친화력 있고 자생력도 강한 것이 또 을목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갑목과 을목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갑목은 그 성질이 단단하고 곧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목 지목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갑목이 동량의 제목으로 쓸 때는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가 기본적인 것인데 4, 5월 같은 화왕절에 태어날 때는 화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뜨거운 열기를 임수로서 잘 조절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용신치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난초, 화초이기 때문에 을목을 가지고 제목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을목은 뭐에 쓴다? 그냥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 목화 통명을 이루게 되면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 그래서 병화로서 을목의 수기를 바깥으로 발산시켜주고 을목의 뿌리를 개수로서 잘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면 을목수의 용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갑목할 때 을목을 같이 얘기하고 을목 일간일 때 갑목을 같이 얘기하는 뜻은 하나만 봐서는 잘 이해가 되죠. 어차피 음양은 같이 봐야지 음은 양을 돋보이게 만들고 양은 음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것이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오행을 목화토금수 목을 공부할 때는 음양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학습 효과는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죠. 4월이라고 하는 것. 자, 일단은 갑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격은 어떻게 될까요? 격국과 용신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고 사화도 양화에 해당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것 본시 사화는 음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왜 얘를 양화로 쓰냐면 체음용 양이라고 해서 본시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불이지만은 그 본기가 여기 있죠. 본기가 병화라고 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체음용양이라고 하고 참고로 오화는 체양용 음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오화는 본시 양이지만 그 본기가 정화라고 하는 음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화하고 오화 이런 차이가 있고요. 참고로 또 하나 더 자수와 해수도 같은 것입니다. 자수는 양이지만 쓰는 건 음으로 쓴다. 체양용음이고요. 해수는 본시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자수는 본기가 개수가 들어가 있고 해수는 본기가 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목이 양화를 받기 때문에 식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식신. 그래서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참고로 격을 논할 때는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되느냐를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토정간에 투출되게 되면 이때는 편재격이 될 수가 있겠고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편관격이 될 수가 있겠다. 병화가 당연히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원한적인 식신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이라고 하는 건 화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화가 인간지가 되고 이제 목은 인묘월에 강하고 진월부터 쇠지 그다음에 이 4월에 들어오게 되면 포태법으로 병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화가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가 설기 과다하다. 그리고 화가 왕해지면 목이 잘못하면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나무가 고사 말라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갑목이 4월에 태어난데 화가 왕했다면 인성인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연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한적인 식신격의 설기태가 설기과다. 자칫 잘못하면 갑목이 화다 목분비해라고 하죠. 화다 목분이라고도 하고 목분비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고사하면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반드시 인성인 수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지고요. 일지 보게 되면 술토를 봤습니다. 술토는 어떤 토이죠? 얘는 건토가 되겠죠. 마른 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술토는 화기를 더욱더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게 진토였으면은 화치승룡이라고 했죠. 진토였으면 화치 승룡이라고 해서 저거는 오히려 좀 진토였으면 그래도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이게 술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국세가 아니고 오히려 화가 너무 가중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다행인 것은 인목을 얻어서 일단 간목이 뿌리를 얻은 것은 좋지만은 역시나 화가 왕한데 수가 없으면 목분비회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월간에 개수가 있어서 좋을 듯한데 아쉬운 게 뭡니까? 개수가 뿌리가 없으니 목화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목은 수의 기운을 뺏어갈 것이고 화가 왕하면 화다수갈이 될 수 있다. 저 수를 어떻게든 생시에서는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시를 만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 4월생 병화투출 원한적인 식신격에 굉장히 조열합니다. 화다, 목분, 간목의 불에타 제가 될 수 있다, 고사할 수 있다. 술토를 받기 때문에 건토인 술토는 화기를 더욱더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인목을 얻어서 간목이 뿌리를 얻었지만 수가 없으면 역시나 아무리 목이 왕해도 화다, 목분, 비에 될 수 있다. 개수가 있긴 하지만 지지에 뿌리가 없으니 큰 용도가 없지만 생시에서라도 개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자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개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목 같은 것이 이 간목 두 개, 일간 간목, 시간의 간목 여기에 뿌리를 뒀으면 되게 약한 간목이 아니죠. 그러면 자수에 뿌리던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목이 세력을 얻으면 수의 기운을 뺏어가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기가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 운보다는 금수 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단지 습토인 축토를 하나를 얻어서 개수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수를 얻었어도 약한데 축토를 얻으면 더욱더 약해. 이런 거가 이제 축술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축술형은 그냥 토가 좀 많아진다. 서로 뭐 이게 부딪히고 하는데 크게 이렇게 막 문제될 정도 그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면은 뭐 정묘 병인시보다 축술형이 되더라도 축토를 얻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겁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 이런 말이 있죠. 축술형이 무서워서 개수의 뿌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인 정묘, 예를 들어서 기사 이런 갑술 이런 시보다는 그래도 축시가 훨씬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개수의 뿌리가 전혀 없다. 금수운 가야 되는데 금수운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발복할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원국 자체에 너무 수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 대부분 봤을 때 병신도 인신충 되게 되면 신금이 와서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겠고 정유대운 오게 되면은 뭐 유금이 수를 생해봤자 얼마나 생기겠냐고요. 무술대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사대운 사이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썩 수가 운이 와도 별로 안 좋겠죠. 경자대운 잠깐 괜찮아질 수 있겠죠. 신축대운 축중 개수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국에 그래도 뿌리가 어느 정도 튼튼히 있어야지. 이게 뿌리가 너무 없으면 그것을 용신을 도와주는 운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발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정묘시 마찬가지. 수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점. 무진시는 진중개수를 생각해 봤었는데 이건 지술충이 되게 되면은 진중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되고 간목이 계속 그나마 얘도 또 파극시켜 버리기 때문에 좋게 볼 수가 없겠고 기사시는 다시 화가 왕해집니다. 기토는 아무 생각 없이 간목하고 또 탐합하려고 하는 것도 좋게 보기가 어렵겠고요. 경옷이 겉으로 봐서는 천간으로 봐서는 경금이 개수를 생해주는 좋은 구조인 것 같은데 속은 어떻게 됩니까? 다 화국에 이거 인옷을 화국까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겉은 번드르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신미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 못했다. 임신시나 돼야 이제 신금에 뿌리를 둔 임계수가 투출돼서 4월에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했어도 어느 정도 해염 해갈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개유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금 가지고 개수 두 개 생각하는 건 조금 약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본시 간목은 개수를 좋아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가 되면 오히려 개수도 좋지만 임신시를 얻어서 충분한 수를 보충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을해시 같은 경우는 투출된 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수를 얻어서 개수가 어느 정도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 그래도 수기가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